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태면의학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피는 생명이다. 원리는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피가 들어있다.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 짐승의 피를 했지만 그 짐승의 피는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없이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전인 건강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사회적 이 건강에 피가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가 생명이다. 생명이 가면 어둠, 죽음, 질병은 사라지는 거죠. 생명은 빛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못한다? 공존할 수 없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도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공존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의의 왕.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 어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게 왜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죄인인 나는 이 세상의 죄는 빛과 공존할 수 없는데 그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죄인인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데 무슨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져야 될 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 어둠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피를 보여주신다.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이 죄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십자가다. 3장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물과 성령.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거기서 흘러내려온 물, 피잖아요. 물이 따로가 아니고 피가 쏟아졌는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빨간 적혈구가 깔아앉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피. 물과 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치료받는지, 육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지, 정신적인 치료, 정서적인 치료, 사회적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정치꾼들이 말이죠, 훌륭한 많은 방법을 내놔도 안 돼요.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안녕하려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 우리 몸에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천식인데 이 천식을 어떻게 치료하냐?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절대적 원리가 있다. 절대적 본질이 있다. 그게 피고 그 피가 천식을 속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는 진짜 피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지만 십자가의 피가 그거잖아요. 우리 몸은 피예요. 그러면 천식을 뭘로 치료해요? 피로서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오늘 한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냥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울이 갔어서 그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생활인 것이고, 이건 이 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천식의 하나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질과 원리가 뭐 별개가 아니고 치료하는 데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세계 사망 원인 4위. 그 병이 뭐냐? 기관지와 천식이에요. 천식.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기침과 가래가 생기는 호흡기 질환. 기관지, 요것만 기관지가 아니고요. 이 기관지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폐까지. 그래서 기관지 이르면 폐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세계 사망 원인 4위의 무서운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10초에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제가 천식 심한 분들은요, 40년, 50년, 30년, 20년, 대부분 그렇게 알아봤어요. 못 나요. 간혹 가다 이제 어린 아이 때 해가지고 조금 금에서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심하게 드신 분들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매년 5월 2일이 무슨 날? 천식의 날이에요. 혈전의 날이 있죠? 혈전. 혈전의 날이 있어요? 며칠이에요? 네, 매년 10월 13일. 그게 혈전의 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였어요. 네. 근데 제가 한참 연구하고 이 이야기 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천식은 어떤 질병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 비알레르기, 비염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뭐 쭉 나오는데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악화인자에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담배 연기, 약물,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물질들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는데요. 천식 환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이 천식을 예방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 말하는 거예요. 피해라는 거예요. 봄철에 꽃 필 때 그러면 무슨 꽃인지 그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걸 피해야 되고. 근데 천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러지, 비염. 대부분 천식으로 이어집니다. 비염. 그 알러지, 호흡기, 기침 나오는. 이것도 다 연결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없어요, 우리. 정확히 몰라.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꽃가루나 특별한 어떤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피하면 안 되네. 여러분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접해져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솔가루가 막 그냥 여기 보면 부렇게 나가요. 봄 되면. 입 밖에 이리면요 그냥 허옇게 만지신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만 눈물, 콧물에 그냥 기침해다. 그 사람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증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5명이 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천식, 환경 골목 때문에 천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냐? 안 와야 맞는 거잖아요. 5명이 있는데 1명이 오고 4명이 괜찮아. 또 1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그냥 피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알면 피하면 좋겠죠? 근데 피한다고 그게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런 곳에 반응하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는 그 부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꽃이 피지 않아도 문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식의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은 이런 거다. 가족에 천식, 알러지 질환이 있는 경우, 환경적인 것은 진, 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반려동물 털이나 비듬, 음식물, 악화인자는 기후, 대기 오염, 담배, 연기, 약물, 스트레스, 방법은 피해라. 원인을 없애든지 피해라는 거지. 뭐 먼지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깨끗이 하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주거지가요, 곰팡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도 곰팡이가 있고요, 집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깨끗한 거 같죠? 협의인 갖다 대면 다 곰팡이에요. 그래서 곰팡이와 사람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 누가 이기냐. 그래서 냉동고가 왜 만들어졌어요? 냉장고가 왜 만들어졌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누가 먹어? 곰팡이가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 곰팡이인데 뺏기지 않으려고 뭘 만든 거예요? 냉장고, 냉동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냉동고에 넣어놔도 곰팡이가 있어요. 큰 소나무들이 말이죠. 여기 보면 바위 위에 자라다 보니까 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면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눈이 가거나 바람이 불면 콕 넘어져. 그 든든한 이 소나무들이 말이죠. 몇 년 지나서 가면요 구멍이 뿡뿡 다 떨피고 곰팡이가 펴갖고요 나무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 누가 먹어치워요? 곰팡이가 먹어치워요. 이 다 곰팡이.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피해? 못 피해요. 어떻게 그걸 다 제거해? 모든 원인을 다 차단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우리 몸은 그쪽 방향에 점점 더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아까 웃음 치료하면서 웃으면 뭐가 좋아진다고? 면역성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면역성은요, 피가 정상적이 되지 않고는 절대 면역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다른, 부수적인 건 아무리, 그 부수적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이 웃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운동하고, 웃고, 생활 속에서 그래. 좋은 음식물. 맞습니까? 좋은 생각. 근데 이미 병이 왔다는 거는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간혹 가다 좋아지는 분들이 있지만 그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본 천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은 웃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하하하 웃으라했어요? 아니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 건강해졌을 때 우리의 생활이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그리고 건강한 거죠. 맞죠? 근데 병이 왔을 때는 본질적인 걸 치료해야 돼요. 자꾸 본질을 빼버리고 원리를 빼버린 상태에서 뭐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요행. 이게 마치 진화론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돼요? 그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한 본질과 원리와 현상과 이런 것들을 규명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먼저 생명이 되는 피가 참 가게 했어요. 걔들이 가면 피가 그 죄를 대속하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잖아. 해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좋은 물을 마시든, 공기가 하시든, 그게 맞는 거예요. 맞죠? 자, 천신 막으려다가 위암에 걸린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헬리코박터균이 위염, 위암, 철분, 결핍성, 빈혈, 혈액 종양까지 유발하는 아주 나쁜 세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것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대장에도 모든 미생물들이, 균들이 있어요. 이 균들이 항상 서로 조화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조화를 누가 하냐? 위장의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얘들을 다 조화롭게 맞추는 게 누구냐? 그게 피예요. 아셨죠? 피가 이 1조 개 이상 되는 미생물들이 장에 있는데 그게 전부 조화를 맞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을 조화를 맞춰야 돼요. 나쁜 균이 많아도 안 되고 좋은 균이 많아도 안 돼. 여러분 좋은 균이 많으면 여러분 좋은 균이 이만큼은 나쁜 균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영역을 권위를 똑같이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균형지게 자라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아버지의 권한이 이만큼 세버리면 아내의 권한은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종처럼. 종이 되어버려요. 남편의 종이.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의 법칙은 그래 안 가요.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초년에 남편의 거리가 이만큼이고 아내의 거리가 쑥 떨어져 있으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럼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용감해져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때 되면. 그전에는 남편이 소리치면 아이고 내 죽었네 이랬는데 여성 호르몬이 끝나면요. 용감해져 갖고요. 거꾸로 남자가 나가서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폐경기가 오면. 갱년기가 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성화돼요. 여자는 뭐가 돼요? 남성화돼요. 그럼 그걸 올라가. 그 남자가 이미 돼가고 부인이 꼭대에 올라가. 집안에서 큰 소리 누가 다쳐? 여자가 다쳐요. 이게 처음부터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뀌어진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뭐 똑같아요. 근위적으로 막 하면 나중에 아이가 힘이 있을 때, 커졌고 부모가 힘이 약할 때는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몸에도 이런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대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얘들이 항상 조화가 돼야지 좋은 균이 많아버리고 나쁜 균이 줄어들어 버리면 여러분 먹은 음식은 소화가 안 돼요. 변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음식을 전부 발효시켜서 이거를 나하고 나서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배출시키는 한마디로 똥을 만들려면 나쁜 세균이 없이는 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거 좋은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화가 안 맞아서 간에 바이러스가 A, B, C가 있잖아요. 그 있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얘들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되면 얘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왜? 피가 조율하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대충, 요충, 십이지장 약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조율했을까요? 피가 해요. 해충이 너무 많아지면요. 대식세포가 가가지고 해충을 잡아먹어요. 처음 들었죠? 해충을 잡아. 근데 해충약을 먹어봐요. 해충들이 안에서 죽으면요. 엄청난 독성을 내보내는데 이게 또 암이 돼요. 그래서 해충약은 대부분 보면 안에서 죽이지 않고 굶겨서 맛이 없게 만들어. 해충 자체가 맛이 없게 만든다고. 모든 음식을. 안에서는.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안에서는 해충이 진짜 맛없는 음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해충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굶어서 배가 고파가 나중에 튀어나와.
그 나와서 죽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체의 여러 가지들을 조율하고 조화를 맞추고 나는 게 다 누구다? 피가 한다, 피가. 그 피가 생명이라고요. 수많은 세포가, 60조의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가 하는 일은 다 달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들은 전부 피를 통해서 영양과 수분과 면역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장로, 목사, 집사, 안교장, 선교회장, 도로회장 여럿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은 목사님이든 제일 밑에 있는 그냥 신도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지되고 그 다음 형성되는 거예요. 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려면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피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 빛과 생명과 천국과 영광, 성화, 이 모든 건 다 현상이에요.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이 피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행함에 의가 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될까? 헬리코박터균을 다 죽여버리면 이런 문제가 전식이 걸리고 아토피가 오고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진다고. 미국 뉴욕 대학이 7,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은 전식 위험도가 몇 프로? 21%. 알레르기 비염 위험도는 23% 올라간다. 왜? 그걸 억제하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이걸 억제하는 게 헬리코박터가 근절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세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해 사회적 비용이 2조 원대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동안이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초등학교 5학년 고윤이 갑자기 생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이 천식으로 사회적 비용이 얼마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앞으로 제가요, 태면의학의 모든 혈점 자리를 이 지식 그걸로 다 등록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는 혈압은 혈압대로, 천식은 천식대로 다 할 텐데, 천식 환자만 치료해도 얼마나 부리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등록을 다 시켜서, 지적 재산으로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미 상표 등록은 다 돼 있고요. 다건강, 태면의학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부 지적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컨설팅 업체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힐링 센터에서라도 말이죠. 낫는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얼마나 고생하는데, 전식 환자들이. 이거 기침해봐요. 근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만 그럴까? 아니, 어린이. 네?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봄철 천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요즘 또 여름에서 가을이 바뀔 때고, 엄청나잖아요. 천식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환자들이 지출하는 연간 치료비는 어린이 환자 전체 치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1년에 총 치료하는 비용의 전체 비용의 40%가 무슨 치료제란 말이에요? 천식이라고. 천식 학회는 소아천식의 연간 사회적 비용이 무려 한 해 2조 원. 이게 어린이 천식 환자가 이래요. 자, 천식 환자, 폐암에 걸릴 위험, 보통 사람의 몇 배? 2배. 그 천식은요, 막 있으면 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씩 하는 것도 다 천식이에요. 자, 천식 입원율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제일 많은 때가 이때였어요. 한양대학에서 한 건데, 70세. 그런데 최근 5년간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국내 전식 진료 인원을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시. 이때는 급전을 했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왜 코비드 때문에 올라갈까요? 코로나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은 그 백신이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백신이 혈전을 만들거든요. 이 혈전들이 폐 쪽에, 기관지 쪽에 막힌 거예요.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자, 연령별을 천식 환자로 보게 되면 좀 글자가 희미하긴 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게 2023년 지난 거, 요게 2022년도 최근 거예요. 22, 23년. 그리고 파란색, 요게 23년. 그 다음에 파란 게 22년이에요. 연령별로 보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건 여자고 요건 남자인데 보십시오. 이게 뭐죠? 엄청 높잖아요. 요거는 2022년도, 요거는 23년도. 몇 세? 나이가 9세까지. 영아에서 9세까지가 천식이 70, 80보다 훨씬 많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새끈새끈 자는데요. 숨을 아주 좀 세게 쉬는 아이들은 그냥 잠자는 것보다 아니요. 걔들이 다 천식 안 자요. 얘들이 나중에 다 알러지야. 애들이 보면 알러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식이 골고루 이제 나이가 없어, 이제. 이거 보면 60대 보면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다 이렇게. 그런데 아직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천식을 보면, 기관지 천식이면 기관지가 여기서 이까지 다 기관지예요, 기관지. 여기가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기관지 근육이에요. 저렇게, 요게 정상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어버렸죠. 완전히 부어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작아지죠. 이게 부으면, 끝이 부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안쪽이, 여기는 단단하거든요. 섬유 이 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구멍이 적어져 버리죠. 이렇게 구멍이 적어지니까 호흡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천식할 때 그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네? 모르겠어요? 한번 볼래요? 자, 무슨 천자예요? 헐떡거릴 천자예요. 헐떡거린다. 그 다음에 저거는 무슨 식자예요? 안식할 때. 숨 쉴 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헐떡거리면서 숨쉬기 싫은 병이다. 숨쉬고 힘드니까. 헐떡거리면서 숨쉬기 싫은 병. 그래서 숨을 거치고 싶은 병. 그게 무슨 병이에요? 천식이에요, 천식. 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면 전부 여기에 염증으로 그냥 꽉 차요.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기관지가 부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숨쉬기 힘들어져. 그럼 무슨 약을 주냐? 얘를 확장시키는, 구멍을 확장시키는 약을 줘요. 자, 구멍을 확장시키는 약이 무슨 성분일까요? 병원하고 관계되신 분, 간호사님이나 의사분 계시면 답해보세요. 몸이 부었어요. 다리가 붓고, 기관지가 붓고, 부었을 때, 그게 무슨 약을 처방하나요? 이뇨제죠, 이뇨제. 이뇨제는요, 지금 물이 못 빠지고 있잖아요. 물을 빼는 거야. 그럼 이뇨제를 처방하면, 붓는 쪽이 빠질까요? 피가 순환이 잘 되는데, 거기에 물이 빠질까요? 붓는 자리는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성분을 많이 가지고 가는 피가 잘 순환되는 그쪽에 있는 성분을 빼는 거예요.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지 때문에 먹었는데 사실은 피가 안 가는 얘기는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데 물을 자꾸 빼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을 가져와요.
물을 그렇게 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은 필요한 물을 비축하고 있는데 그걸 약을 써서 막 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 기관지 확장증의 약이고요. 혈압약도 똑같은 거예요. 혈압약. 혈압약도 압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혈압, 피의 부피를 줄이자. 혈관의 피의 부피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혈액의 65%가 물이잖아요. 그래 혈액 속에 있는 물을 빼버리면 피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뭐가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뇨제를 주는 거예요. 혈압약의 80%가 성분이 이뇨제예요. 이뇨제. 그러면 내 몸에 있어야 될 물을 빼버리니까 피의 부피는 줄어들어서 혈압은 떨어지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물이 부족하면요. 걸러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걸러죠? 신장의 사구체에서 걸러야 돼요. 그 사구체는요. 체 아시죠? 체. 체가 있잖아요. 옛날에 가루 같은 거 흔드는 체 있죠? 그건 체인데 가루를 흔드는 체가 아니고 뭘 흔드는 체예요? 혈액에.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기 위해서 물을 했어요. 물이 있어야 이게 빡빡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옛날에 도토리 같은 거 쓰거나 하면요. 어떻게 해요? 취하다 하잖아요. 처음에. 옛날에 감자떡 아시죠? 요즘 그런 감자떡은 그 감자떡이 아니에요. 녹말만 집어넣어놨잖아. 근데 옛날에 감자떡을 보면 잔잔하고 상처나고 이런 건 죄다 그냥 저 우물가에만, 물가에 갖다가 이런 통에다가 담아놔. 그래가지고 썩혀요, 썩혀. 그리고 뜨거운 때약빛에 말이죠. 물이 뜨거워지면서 썩어져서 거기서 감자의 녹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하면 냄새가 나. 물로 또 그러고 물로 또 헹구고 계속 몇 번 해. 며칠을. 그렇게 하면 냄새가 다 없어지고 가루가 나와요. 가루. 근데 그 가루가 물이잖아. 물에. 이거 걸러야지. 그러면 채반을 딱 놔놓고 채를 놔놓고 갖다 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 찌꺼기 다 걸러야 되거든요. 나중에 뭐 안 나가. 그럼 뭘 해야 돼요? 물을 갖다 부어야 돼.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막혀있는 채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면 또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걸러내요. 사구채는요,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했던 그 채보다도 훨씬 복잡해. 이 머리카락을 15분의 1로 잘라난 것만처럼 가늘어요. 그런 채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로 걸러내냐 하면 혈액을 99%를 걸러요. 그래서 굴러서 1%의 불순물을 빼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재활 공장으로 제1위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구체야. 여러분 병원에서 사구체 대신에 가서 혈액을 투석해 보세요. 혈압약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안 쓰러지면 여러분 중풍 걸리고 뭐 출혈이 일어나고 뇌경색이 온 사람들이 약을 먹었던 사람이 안 먹었던 사람이야. 다 먹는 대로 오잖아. 먹는 대로. 근데 그게 안 온 사람은 당뇨가 오든지 아니면 피를 투석해야 돼. 그러면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해 보세요. 몇 프로 걸러요? 70%밖에 못 걸러.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 나고, 몸에도 냄새 나고. 못 걸러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해도 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99%를 걸러낸다고요. 신장의 사구체에서. 근데 물을 자꾸 빼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못 걸으죠. 그러니까 혈압은 떨어졌는데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독소가 많아지고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혔던 곳에 가면 더 막히는 거예요. 작은 눈이나 머리나 성계통은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보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혈압을 올리는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것은 제약회사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 아셨죠? 이거를 빨리 눈치채야지. 무슨 병을 죽을 때까지 뭐라 하냐? 그럼 안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주 믿고 순종을 해요.
그 정도 믿음을 저인데 갖다 놓으면 혈압 다 끝났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으면 아마 천국 다 갔을 거예요. 이렇게 부은 걸 뺄 때는 뭐가 들어간다? 이뇨제가 들어간다. 근데 이뇨제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제 가래입니다, 가래. 정상적인 가래는 이런 가래가 아니에요. 똑같아. 침하고 똑같아. 물하고. 그래서 뱉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의 가래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생겨요. 이 공기 속에 있는 먼지들을 통해 들어가는 거, 또 우리 음식물을 통해 들어가는 거, 또 뭐 이런, 그런 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가래를 통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요 기관지에 보면 털이 있어요, 털. 모공. 털들이 숨을 쉬면 막 움직여요. 그게 가래 하나 탁 걸리면요, 털이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온다고. 대변으로 나오든지 소변으로 나오든지. 그런데 이게 묻어있는 가래가 안 떨어져요. 끈끈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거 이제 묽고 흰 가래예요. 건강한 사람은 가래가 있어도요, 그냥 쭉 내려가. 연해. 가래가 연해요, 침처럼. 근데 이렇게 진해져요. 2단계는 찐득찐득해요, 완전히. 3단계는요, 완전히 찐득찐, 뭐, 본드처럼. 접착체처럼. 그러면서, 이게 붙어 있으니까 간질간질하잖아요. 왜? 안 좋으니까 뱉어내라는 거거든. 그저 건지러운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아무리 기침을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와요? 나중에 피가 나와. 그래서 가래와 함께 뭐가 나와요? 객담, 여기에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폐포예요, 폐포. 폐포 끝에는 여기 이런 피고름이 물이 이렇게 차면 안 돼요. 여기 피가 와서 산소를 여기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물이 차버리면 산소의 철분이 말이죠. 피 속에 있는 철분이 우리가 숨 쉴 때 들어가는 산소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결합을 못 시키니까 뭐가 부족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폐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관지 확장, 이분은 현식 환자예요. 여기 전부 물이 차 있잖아요. 거의 이게 물이에요. 물. 이걸 피고름을 바깥으로 뱉기 위해 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폐포, 폐 끝에는 이게 폐포예요. 이 폐포 낭이 다 있어요. 여기 물로 차면 안 되는 겁니다. 확대한 거예요. 여기 막 균이 들어가고 그래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자, 두 번째는 여기에 기관지에 보면요. 이렇게 털이 있어요. 근데 저기하고 여기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털이 있고 털 끝에 뭐가 있어요? 점액층이 있어요. 점액층. 미꾸라지처럼 미끌미끌한 점액 물질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야 뭐 이런 것들 잘 나가잖아요. 점액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액 물질이 적죠. 이게 건조예요, 건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뭘 먹으라고 그래요? 생강, 대추, 배, 도라지, 삶아서 자주 마시라. 마시면 임시 물이 들어가니까 시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신다고 해서 줄어든 점액층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거 늘어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액 물질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점액층의 센터, 여기에 피가 가야 돼요. 피가 가야 점액 물질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라 뭐 다른 걸 먹는다고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가 바로 죄를 속한다. 아멘? 네. 이게 기관지 천식에 오는 정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선모예요, 선모. 털들이. 기관지. 이 털들이 숨을 쉬면 막 움직이는데 여기에 말이죠. 뭐가 하나 딱 걸리면요. 이게 쭉 늘어져요. 털이 위로 이렇게 있어요. 걸리면 밑으로 쭉 늘어져요.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지는 거야. 왜?
가래가 얼마나 굳었느냐, 이거예요. 굳은 것의 차이예요. 조금 굳어 있는 사람은 천식이 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침만 한번 나와. 해도 나와. 근데 많이 굳어 있으면 기침해도 안 나오고, 이걸 뱉으려고 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뚱뚱한 침이 나오고, 나중에 피만 나오지, 가래가 안 나와. 가래가 굳은 가래가. 왜?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가래가 많이 굳었냐고요? 가래가 왜 많이 굳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래를 녹게 하는 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래를 녹게 하는 약이 뭐냐면 거담제예요. 거담제. 들어봤죠? 거담제의 성분이 뭐냐면 지방과 단백질을 녹이는 약이에요. 왜 지방과 단백질을 녹이냐? 가래의 성분이 지방하고 단백질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방하고 단백질을 녹이는 약을 딱 주면요. 가래만 지방과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식도, 먹으면 식도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식도가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하고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단백질 근육이 있으면 근육 바깥을 싸고 있는 게 지방 아니에요? 근육에 손상 가지 않도록 지방이 다 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이게 푹신한 것이 의자가 안 푹신해도 말이죠. 여기 지방 때문에 푹신한 거예요. 근육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먹으면 식도에 있는 근육과 지방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그게 식도에 천공이 생기는 거예요. 기관지에 천공이 생기는 거예요.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 약이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위장에 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지방하고 또 단백질을 녹이니까 위에 염증이 생기고 구멍이 뚫히죠. 그게 위에 천공이죠. 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소장에 나면 소장에 또 그런 문제를 가져와. 이게 또 몸에 퍼져가지고 폐로 가면 폐에 또 천공이 생겨가지고 폐포가 커져요. 그럼 숨 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폐 확장증이 오는 거예요. 폐 확장증이 오면 나중에 이제 섬유화가 와. 그럼 죽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래가 굳었는지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가래가 있잖아요. 여름에 가래를 뱉으면 뜨거운 여름에 굳어질까요? 추운 겨울이 굳어질까요? 추운 겨울이 굳어지죠. 왜? 단백질과 지방이 뜨거우면 묽어지지만 차면은 굳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에 심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가래가 있어도 나가 몰라. 그냥 수술대로 와요. 모든 사람은 가래가 다 생겨. 근데 심한 사람은 가래가 탁 굳어있어 안 내려와. 그 차이가 얼마나 굳었느냐 차이거든. 그러면 차다는 말이에요?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이 가래 기관지가 차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네? 차다는 게 아니잖아요. 차니까 가래가 굳어지는 거잖아요. 따뜻하면 묽어지죠. 그래서 기관지 천식 환자가 언제 제일 심해요? 하루 동안에? 새벽에.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몇 시예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때 기침이 심하죠? 여름보다는 언제 더 심하죠? 겨울철이 더 심하고요. 왜? 추워지니까, 찬데 추워지니까 더 차지니까 가래가 더 굳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피가 가야지. 손이 찬 사람이 뭐가 안 가는 거야? 피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손에 피가 많이 가면 손이 따뜻할까요? 찰까요? 여기가 따뜻해지면 가래가 묽어지고, 가래가 묽어지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가야 된다? 피가 가야 된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천식의 본질도 피잖아요. 천식의 본질이 죄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그 죄 때문에 현상, 천식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그 천식의 본질인 죄를 없앤다면 천식도 사라져야지. 아멘?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무슨 예수님의 피가 말이죠. 영적인 것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몸을 치유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잘 가면 끝나. 그게 무슨 약이 들어가. 그런데 그 남자를 쓰면 지방과 단백질을 녹이니까 부작용이 기관지, 식도, 그냥 위장, 소장, 폐까지 다 망가뜨리잖아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나야 안 나요? 점점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병이 새끼를 쳐가지고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게 되면 섬모가 손상이 오고 점액층이 얇아진다. 기관지가 붓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가래가 굳어지고 이게 다 뭐냐면 피가 안 가서 그래요. 피가 잘 가면 섬모가 여기에 점액층이 잘 나오고 섬모 손상이 안 일어나요. 머리도 피가 잘 가면 대머리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머리가 안 빠지죠. 내가 교통사고 3번 나가지고 다 뒤에 와서 박았어. 포항제철 앞에 말이죠. 새벽 4시인데 신호등이 탁 오는 거예요. 빨간불이. 뭐 아무도 없지만 서야지. 어떻게 그냥 지나가, 양심상. 그래서 딱 세워가지는데, 뭐가 뒤에서 꽉!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도 15m를 차가 나왔어요. 트럭인데. 그날 아침에 말이죠. 승용차를 가져갈까? 1톤 트럭을 가져갈까? 보통 승용차를 가져가거든요. 짐이 없는데. 근데 해플 날에는 자꾸 승용차를 가져가지 말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1톤 트럭을 탁 가져갔는데, 여행을 박았는데, 적재함이 다 없어졌어요. 쪼그라졌어요. 내가 승용차 가져갔으면요, 죽었어요. 그 출애라가 승용차 밑에 다 들어가 버리지. 이 기사가 졸았어. 졸아가지고 신호등도 모르고 그냥 갖다 받아버린 거죠. 그 뒤를 몇 번 다쳤어요. 그 여기가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후유증이 계속 오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몇 번 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성모근 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으면 더 안 들어가. 더 못 가요. 그 책상에 앉는 일이 엄청 싫은데, 이거 안 할 수가 있나? 책을 막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피가 많이 못 가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지. 제가 머리가 엄청 많았는데. 피가 잘 못 갔어요. 피가 잘 못 가면 머리도 빠지죠. 머리가 가늘어지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섬모가 빠지는 이유가, 섬모가 손상이 되는 이유가 피가 잘 가야 단백질 공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액층도 피가 안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위장에 보면 위 벽에 미끌미끌한 점액층이 덮여 있어요. 얘가 안 덮여 있으면은 위에 염산이 말이죠. 염산이 왜 염산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염산이 있어요. 근데 위장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산이 나오면 위벽을 다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무신이라고 하는 점액 물질이 덮여 있어요. 근데 위장에 점액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망가져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의사가 깨끗하다 그래. 깨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위가 다 안 좋아, 그런 분들이 위염, 위축성, 위암 이런 게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위에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미끌미끌한 그 뮤신이라는 물질이 다 나와요. 만들어져요. 근데 약을 먹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붓는구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기관지 확장제를 넣을 게 아니고 피가 가면 순환이 되면 붓는 게 다 빠지지.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앉아가 가면 말이죠. 오래 앉아서 가면 다리가 부어요. 발이 부어요. 벗어났던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발을 끊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접어갖고도 좀 걸어가다 보면, 순환이 되면 발이 돌아와. 맞죠? 순환이 되면 부은 게 빠진다고요. 간 경화가 심한 사람들은요, 저 발부터 부 올라가요. 부 올라와서 요 허리가 부으면 돌아가세요. 그때 손을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십니다. 유방암 있는 사람들은요, 임파 쪽이 부으면요, 여기가 이제 발부터 손부터 부 올라가요. 그래서 어깨가 딱 부으면 그분 돌아가세요.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붓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피가 잘 가게 하는 길밖에 없어. 피를 잘 가게. 피가 잘 가면 붓는 걸 해결해요. 수분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할 게 아니라 뭐가 가야 돼요? 따뜻한 피가 여기에 잘 가면 부은 게 싹 빠져버린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 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찜질하고, 뭐 하고, 뭘 먹어라, 뭐 해라. 여러분, 이 답을 정확히 알면 그런 소리야 기가 안 들어와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구나. 여기에 기초를 딱 잡고 있으면 말이죠. 누가 뭔 소리 하면 이거 기가 안 들어와.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담고 이거 다 흘러버려요. 나중에 누가 뭐라 하면 이쪽 귀에 이만해졌다. 이거 이만해졌다. 이것저것 하다 병도 못 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요, 치료가 안 돼. 치료의 첩경,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 지름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따라 그대로 하는 게, 믿고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걸린 돛뱀을 말이죠.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하나님의 이 원리와 방법, 태면의학의 본질, 원리, 이걸 쳐다봐요. 생각해요. 어떤 병이 오거든, 뭐 좋다더라, 그걸 먼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봐라. 왜 그러는지를. 그게 다 피에 있다. 피를 가지고 해보면 공식이 다 풀어져요. 그런데 무슨 가면 사상 체질이 어떻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말이죠. 어떤 거 사다 먹고 그러지 마시라. 이러한 천식은 이런 원인인데 현상 결과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선모 손상, 점액 정인 부족, 세균, 박테리아 침입, 염증이 오고 가래가 증가하고 기침이 오고 부종 붙죠. 수축,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그래서 뒷바람 쌔 소리가 나죠. 이게 다 뭐냐면 현상, 천식에 대한 현상. 그런데요, 이런 현상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현상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을 고쳐야지. 이 질병의 본질과 원리를 처리해야 되지. 그때 나타나는 걸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교인들이 자꾸 못된 짓 한다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말이죠. 그걸 보고 자꾸 뭐라 해봐야 고쳐져야 안 고쳐져?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지 않도록 본질적인 부분을 가야지.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잖아. 사랑이잖아.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을 그의 가슴 속에 심어주면, 내가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심어주는데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면, 그러면 신자들의 나쁜 그 품성, 이런 현상들이 사라져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왜 그러냐, 뭐라고 그러고 하면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저 겟세마네 동산 갈바리로 가게 해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도록, 그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왜? 그게 본질이거든. 치료할 때 이런 현상을 치료하면 이건 또 가짜야. 종교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정상과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하면 이건 사기꾼이야.
현상은 하나에 나타난 안개나 구름 같아요. 머리에 피가 안 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요, 수천 가지예요. 두통, 통증 하나만 봐도 말이죠, 피가 안 가면 나타나는 통증의 형태가 콕콕콕 쑤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늘로 막 콕콕 찌르면 그렇게 아픈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찌릿찌릿하면서 아픈 게 있고, 우리나라 말은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우리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찌릿하게 아프고, 맞죠? 영어는 번역타이 안 돼야 우리가 다 번역이 된다니까. 응? 빗소리도 봐. 보슬보슬 비도 있죠? 우뚝뚝뚝 하는 비도 있죠? 우렁캉캉 하는 비도 있죠? 몇 가지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웃는 것도 몇 가지 웃는 거. 많아요. 번역이 안 돼. 근데 이 나타나는 피가 하나 안 가는데도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람은 절반 짝골이 아파. 어떤 사람은 반대가 또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혀가 또 감각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띠가 또 감각이 없고. 한 가지인데, 근데 그걸 현상을 보면 끝이 없는 거야. 끝이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본질을 알면, 피만 가면 끝. 아멘?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현상을 추구하지 마라, 현상을. 그냥 다리가 저리다, 아프다. 그러지 말라니까. 뭐가 가면 돼, 뭐가 가면. 피가 가면 되는데. 나는 왜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피가 가도록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피가 가도록. 거기에다 중점으로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려고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약이 다 그거예요. 신비코터, 풀미코터, 세레타이드, 벤톨린, 이게 전부 다 그냥 무슨 얘기 마취.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전부 확장, 기관지 확장시키고. 이게 다 폐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 좀 보세요. 이게 엑셀, 이거 CT를 찍었는데 보세요. 구멍이 뿡뿡뿡 딱 이렇게 있잖아. 폐가. 이게 전부 물이 다 찼어요, 물이. 확장증이 오고, 이렇게 확장증이 오면요, 이렇게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폐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게 정상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래 돼버리죠. 자, 보이시죠? 여기에 폐가 섬유화된 거예요, 섬유화. 이게 왜 섬유화가 될까요? 피가 안 가니까. 여러분, 뒤꿈치에 피가 안 가면 각질이 두꺼워져요. 어린아이들 뒤꿈치를 한번 보세요. 각질이 있어요? 보들보들하지.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 연세 있는 할아버지 분들 뒤꿈치 보면 막 딱딱해서 막 갈라지고, 겨울 되면 더 갈라지고, 맞죠? 그걸 어떤 할머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목욕탕에 막 돌멩이를 가져가고, 돌멩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피가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디에 피가 안 갈까? 바로 성계통이야, 성계통. 남성이면 남성 전립선계통. 여자는 여성의 성계통에 피가 정상에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뒤꿈치가 갈라지는 거야. 그럼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뒤꿈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해서 피가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피가 딱 가면요, 뒤꿈치가 보들보들보들해져요. 저거 보여드릴까요? 보들보들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인 줄 알고. 현상은 발에 나타나지만 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안 가면 섬유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쫙 피가 안 가서 물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섬유화된 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써요, 이렇게. 이 죽잖아요. 현대의학이 섬유화를 고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못 고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신 섬유화 되신 분들이 다 났잖아요. 왜 나을까요? 약 안 써요. 뭐를 가게 한 거예요? 피를 가게 한 거예요. 피가 잘 가면 이 세포들은, 병든 세포들은 끝나. 수명이 다한 세포? 여러분, 병든 세포와 수명이 다한 세포가 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그 피가 가면 병든 세포와 주기가 끝난 세포가 주기가 끝나면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세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뭐가 가야 죽냐? 피가 가야 죽어요. 피가 딱 가면 병든 세포도 죽고 주기가 끝난 세포도 죽어. 왜? 왜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어. 내 대신에 누가 만들어져? 제2세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피가 가면 나를 대신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내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피가 가는데 전에 있는 세포가 그대로 있고 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뭐 위장 이따만 해주고 머리도 이따만 해주고 그 머리의 절반은 나쁜 세포, 절반은 좋은 세포 막 이래 되겠죠?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피가 가면 병든 세포, 약한 세포,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포가 창조된다. 두 가지. 자, 피는 두 가지. 죽고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해요. 내 죄된 자아가 죽고 뭐가 창조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본성이 창조돼요. 그분의 본성만 줄까요? 아니죠. 그분의 본성을 주신다는, 마음을 준다는 거는요, 그분의 전 생애를 줘요. 왜? 마음은 모든 생애의 본질이거든요. 품성에 대한, 모든 품성은 말도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새 마음이 창조가 되면 새 생애, 그 생애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사신, 예수님이 마음을 주듯이, 죄 없는 마음을 주듯이 죄 없는 생애를 주시는 거야. 이게 새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피는 두 가지 일을 한다. 내 죄된 자아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아멘? 그것처럼 내 몸에서 병든 세포, 췌장이 병들어갔어. 암이 생겼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가 가면 돼요? 피가 가도록 하면 돼. 피가 가면. 그러면 병든 세포, 암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십자가 가르치는 것이고. 아멘? 근데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좋은 피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피가, 더러운 피가 암만 많이 가도 안 되지. 에? 좋은 피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피를 더럽히지 마. 따라하십시오. 피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피만 해도 답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답이 나왔어요. 삼성 같은 데라든지 아이폰에다 적용을 막 시키고 있어요. 피만 가지고. 그래서 피를 청결케 하라. 피를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피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딱 주었잖아요. 거기에는 생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대왕 개도 없고 무료도 없어. 조개도 없고 대합도 없고. 아셨죠? 여기 와서 말이죠. 어떤 분은 이야 식단을 다 보더만 저기 쓰붙여놨어 식단이. 한만 봐도 고기 한 마리가 있거든. 야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진리를 발견하고 한 번도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건강합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예. 여러분도 다 그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식들이 피를 깨끗하게, 혈전이 안 생겨. 그 깨끗한 피가 잘 가면 건강한 거죠. 건강을 보너스로 주세요. 맞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